숨쉬는 것만큼 간절하게 원해야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이 메시지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며 최고의 동기부여를 일으킨 남자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메시지가 담긴 유튜브 조회수는 거의 5천만 조회수에 가깝게 나왔으며 저도 이 영상을 보고 감명받아 그의 연설을 번역해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의 주인공은 바로 에릭 토마스라고 불리는 미국 최고의 동기부여 연설가 중 한 명입니다. 그런 그가 산전수전 다 겪어오며 강연당 수만 달러를 받는 최고의 연설가로 거듭나기까지의 과정을 한 권의 책으로 출간했다고 합니다.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전부 이루는 방법을 담았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책에서 말하는 수많은 방법들 중에서도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3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좋은 내용들이 많으니 꼭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바로 환경 설정입니다. 혹시 금묵자옥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검은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뜻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사람을 곁에 두면 나쁜 행동에 물들게 되고 성공에 목마른 사람을 곁에 두면 본인 또한 성공에 목마르게 됩니다.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과 대부분의 자기계발 서적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말입니다. 토마스도 그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한 성공한 사람 중 한 명일 뿐이었죠. 그래서 토마스는 주변 사람들을 최대한 성공한 사람들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또는 같은 업계 사람들로 가득 채우려고 했죠. 토마스는 이러한 환경 설정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모든 방면에 도움이 되고 더 많은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한 예로 토마스는 성공 철학의 대가이자 연설가 밥 프록토를 강연장 뒤편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그를 만나면서 삶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밥 프록토는 토마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얼마를 받으면서 강연하냐고 물어봅니다. 토마스는 그냥 회사에서 주는 대로 받는다고 했지만 밥 프록토는 그런 방법은 좋지 않다며 우리는 강연당 2만 달러를 요구한다고 말하죠. 당시 토마스는 1년에 14번의 강연을 하며 총 14만 달러를 받기로 회사와 계약한 상태였습니다. 그 외에도 가족들을 1등석에 태워주거나 호텔 스위트룸에 묵게 해주는 등 다양한 지원도 해줬죠. 그리고 이는 토마스가 충분히 성공했고 해냈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야기를 듣고 본인도 강연당 2만 달러를 요구하기로 결심하죠. 그리고 이를 회사에 제안하자 회사는 기꺼이 그 액수를 주기로 합니다. 그 이후로 토마스는 우연히 밥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본인에게 있었던 일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다 듣고 나서 밥은 이렇게 말하죠. 저는 2만 달러 이상 요구하라고 한 건데요. 사실 밥이 과거에 한 말은 강연 보수에는 한도가 없으니 2만 달러 이상 요구해보라는 것이었고 토마스는 숫자에 집착하느라 다른 말을 듣지 못한 겁니다. 아무튼 이 사실은 토마스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줬습니다. 강연에 대한 보수는 한도가 없으니 본인의 가치를 끝없이 키우며 그 가치에 맞는 보수를 부르게 되었죠. 전에는 이러한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고 밥 프록터가 말한 몇 마디가 그의 커리어와 삶을 바꾼 겁니다. 이후로 토마스는 연설계의 레전드 레스 브라운 같은 사람들을 만나러 가며 다양한 피드백을 받아 더욱더 빠르게 성장해갔죠. 또한 꼭 같은 업종의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최대한 다양한 분야의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 그들이 주는 교훈을 얻으며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이처럼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을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토마스가 환경 설정 중에서도 가장 중요시 여긴 건 바로 본인의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강연자라는 특성상 토마스는 수많은 청중들 앞에 서야 한다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단 한 건의 강연도 진행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토마스도 사람인지라 청중들 앞에 설 때마다 매번 긴장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안전지대에서만 머물 수 없었다고 해요. 자신의 값어치를 높이고 발전하기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고 수백 명 앞에서 강연함으로써 본인의 안전지대를 점진적으로 벗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교 강의실에서 시작한 강연은 안전지대를 한 단계 벗어남으로써 현재는 세계 최고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강연하게 되었죠. 토마스는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근력운동과 같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거운 덤벨을 들 때 몸에 느껴지는 저항처럼 우리가 변할 때 느껴지는 것이 불편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불편함을 감수하고 안전지대에서 벗어난다는 건 무거운 무게를 들고 근육이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발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거창한 행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서 방에 눕는다라는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조금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새로운 일들을 시작해보세요. 독서든 운동이든 그 새로운 일이 무엇이든 안전지대 밖으로 나가 불편함을 감수하는 행위는 여러분들을 점진적으로 변화시킬 겁니다. 그리고 본인의 주변 환경을 바꿔보세요. 바꾸기 어렵다면 시도라도 해보세요. 새로운 모임에 나가거나 본인 분야의 학원에 가거나 이러한 행동은 분명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줄 겁니다. 이어서 에릭 토마스가 사용한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본인을 알리는 겁니다.
아놀드 슈와제네거가 한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어라 일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룬 성과를 세상에 알려라. 이 말은 아놀드가 강조하는 성공 방법 중 하나입니다. 토마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 수많은 기회가 찾아온다고 해요. 그래서 토마스는 강연가로서 자신을 끊임없이 알리며 수많은 기회를 만들어내고 목표를 더 빠르게 달성했다고 합니다. 혹시 제가 맨 처음에 말한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5천만 조회수를 기록했다던 간절함에 대한 유튜브 영상 말입니다. 사실 그 영상은 토마스가 어느 날과 다를 바 없이 학교에서 강연하던 모습을 그냥 찍은 것뿐이라고 합니다. 늘 하던 강연이었고 똑같은 하루였다고 해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학교에서 알고 지내던 지인이 그의 강연을 촬영해도 되냐 물어본 것이었고, 새로운 시도를 좋아했던 토마스는 그냥 촬영을 허락한 것뿐이었죠. 그리고 그 영상은 딱히 뭘 알려야겠다라고 생각한 건 아니고 그냥 기록용으로 유튜브에 올려둔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2008년에는 유튜브가 지금처럼 엄청나게 뜨지 않았었기 때문이죠. 처음 3년은 조회수가 거의 없다시피 했지만 한 NFL 기대주가 이 영상을 보고 본인의 훈련 과정과 배경음악을 넣어서 재편집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당연히 이 영상에는 토마스의 생생한 목소리가 들어가 있었죠. 그리고 이 영상은 말 그대로 대박이 나버립니다. 플로이드 메이웨더가 이 영상을 공유하고 NBA 코치가 선수들에게 보여주기도 하며 끊임없이 입소문을 타게 됩니다. 입소문은 곧 유명세로 이어졌고, 유명세는 곧 토마스에게 기회로 이어졌습니다. 수많은 광고를 찍게 되고 유명해진 만큼 일거리도 늘어났죠. 이때부터 토마스와 그의 동업자는 강연일을 얻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본인만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것을 세상에 알리는 데 집중하고, 이것이 성공하면 사람들이 토마스를 찾아온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후 SNS와 유튜브가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하고 초창기에 이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토마스를 알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144만 명의 유튜브 구독자와 221만 명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보유하게 되었죠. 과거와 달리 오늘날은 그 어느 때보다 본인을 알리기 좋은 시대입니다. 토마스가 유튜브를 시작할 당시와는 다르게 현재 SNS와 유튜브는 대중화가 될 대로 되어버렸고,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숏폼 영상까지 나타나며 끊임없이 스크롤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는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에 휘둘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같은 현대시대의 도구를 사용해 여러분들이 가진 기술과 이야기를 알려보세요. 본인만의 콘텐츠를 만들기 어렵다면 글부터 써보세요. 그리고 필요한 것들은 배우세요. 무료로 올라와 있는 강의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시작은 미약할 겁니다. 누가 관심이나 가질까 싶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토마스가 올린 유튜브 영상처럼 여러분들의 고귀한 시도는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겁니다. 마지막으로 에릭 토마스가 사용한 방법은 바로 투자하는 겁니다. 투자라고 하면 부동산이나 주식을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토마스가 말하는 투자는 바로 자기 자신에게 하는 투자입니다. 워런 버핏에게 어떤 주식에 투자해야 수익률이 높을까요? 라고 질문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버핏은 이렇게 대답했죠. 최고의 투자 종목은 단연코 어떠한 주식이 아니라 스스로를 성장시킬 수 있는 본인에게 하는 투자라고 말입니다. 토마스도 이처럼 자기 자신에게 하는 투자는 성공하는 데 있어 최고의 방법 중 하나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는 어린 시절에 겪은 노숙자 생활로 인해 배웠다고 해요. 토마스는 어린 시절에 폐건물에서 잠을 자고 쓰레기통을 뒤져가며 끼니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말하기를 자기 자신은 너무 무지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 뭘 해야 할지 몰랐다고 합니다. 구할 수 있을지 모르던 알바 자리나 잘 수 있는 공간, 다양한 복지 등 많은 기회가 주변에 도사리고 있었지만 내가 모른다라는 사실조차 몰랐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훗날 이 경험은 토마스에게 무지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해줬고 배움의 필요성을 일깨워줬죠. 배움을 받아들이면 전에는 보지 못했던 기회가 보이고 그 배움에 투자하면 더 크고 많은 기회가 다가온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토마스는 이 사실을 자각하고 본인에게 투자하기로 결심합니다. 일주일에 한 권씩 책을 읽고 본인 분야를 개척한 사람들을 모조리 연구했죠. 강연의 선구자들이 청중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연설하는지, 강연자의 어조와 몸짓이 청중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성인이 아닌 청소년에게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토마스는 끊임없이 배움을 추구하며 본인에게 지속적으로 투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투자는 에릭 토마스만의 경쟁력을 심화시켰으며 대체 불가능한 강연자로서의 자리를 잡게 도와주었죠. 그리고 이는 수많은 기회들로 연결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직접 겪어온 토마스는 배움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든 지식을 발전시키는 게 삶의 다른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성공으로 가는 모든 문은 지식과 연관돼 있다라고 말이죠. 책을 읽어도 좋고 본인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해도 좋습니다.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 새로운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정시간이 없다면 출퇴근길에 지금 같은 오디오를 들어도 괜찮습니다. 뭐가 됐든 본인에게 하는 투자는 훗날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겁니다. 오늘은 에릭 토마스의 신간, 가질 수 있고 될 수 있고 할 수 있다의 내용 일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들 외에도 다양한 인사이트가 책에 쓰여 있으니 이야기가 흥미로웠던 분들은 더 알아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환경 설정, 나를 알리기, 스스로에게 투자, 이러한 방법들도 방법이지만 사실 이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노력과 열정입니다. 되게 진부한 단어들이죠. 하지만 노력과 열정은 가장 기본적인 성공의 전공법이며 이것들이 받쳐준다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물론 아닌 것들도 많겠지만 정말 대부분이 해결됩니다. 해결되지 않더라도 기회가 생길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을 실천하는 것도 노력과 열정을 기반으로 실행하는 여러분들이니 이를 잊지 마시고 꼭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합니다.